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평가가 아니라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노인장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인건비 지출에 대한 거를. 이게 한 2, 3년 전에 처음 도입됐을 때 말이 많았죠.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말도 많았고, 또 제가 알고 계시는 회계 전문가에도 물어봤는데 그분 얘기는 이거를 공단에서 정확히 맞출 방법은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 2022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질의응답을 올려놨길래 우리 시청하신 분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올라온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단에서 올라온 우리 2022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답 있는 질의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인건비 지출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총 공단에 청구한 장기간 급여 비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 있으시죠? 인건비를 나눈 그 비율을 우리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인건비 지출이 왜 중요하냐면, 공단에서 이 인건비 지출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맞추는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은 61.1%, 공동생활은 65.5%,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48.7%,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방문요양은 86.6%, 방문목욕 49.3%, 뭐 이렇게 비율인데, 이 비율을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 비율을.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이 인건비 지출을 맞추실 때 그 범위가 있어요. 장기요양원의 범위. 즉, 직원들을 전부 다 지출로 잡을 거냐, 아니면 직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맞출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우리 지방자치대에 해당 인력으로, 우리 시군구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자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기관 안에 뭐 사회복지사님은 없는데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인건비 지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로 그럼 우리가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방 시군구에 해당 인력을 신고한 신고자, 근로자만 우리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공생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복송 시설장님이 복지사님을 겸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복지사님이 자유복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겸직해서 우리가 시설장님이면서 복지사님이면서 이렇게 근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나는 시설장도 따로 하고 사회복지사도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굵직한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노인장기관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하나요. 그죠? 별도로 배치된 경우에 하나야만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동생활 운영하신 분들은. 또 여기 보시면 우리 헷갈리지 마시라고 장기요양 지출비율에서 우리 장기요양원, 우리 집 근로자 중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인정하는 근로자가 시설 같은 경우는 간호사님, 물리치료사님, 사회복지사님, 요양보호사님만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공동생활도 마찬가지고 주야간 단기보호, 즉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 물리사,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만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만 인정을 합니다. 자,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만, 방문간호사는 간호 쪽에서는 간호사와 치과의생사만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없죠? 시설장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는 게 뭐냐면, 괜히 시설장님을 인건비 지출 비율로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반드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인건비 지출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공단이 심사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건비 지출비를 계산할 때 분모에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받은 건데 본인 부담금까지 합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한 어르신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 치면 공단에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을 2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분모에서 80만 원이 아니라 그 합계인 100만 원이 분모라고 본다고 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모가 계산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함된 항목과 제외된 항목들이 있으세요. 뭐
제가 급여 기간 같은 경우 영상을 지금 계속 찍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말이 자꾸 꼬이는데 죄송해요. 자,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들이 있으세요. 이 항목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나 보면 방문위원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 장려금, 방문위원 급여비용, 그 다음에 중증수급자 가산비용, 방문위원 급여비용, 치매 가족 휴가제 급여비용, 방문양 사업비용 배치 가산금액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뭐 원거리 교통비라든가 직무 교육급여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넣어가지고 포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세한 건 관계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인건비 지출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인건비라는 건 우리 급여가 되겠죠. 그래도 단순하게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원에게 지급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 임금이죠. 여기 보신 것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및 기타 수당, 장기 근속 장려금,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인건비 지출을 맞추겠다고 제가 기관에서 다른 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뭘 했냐면 퇴직적립금을 올리셨어요. 퇴직금 적립을. 그죠? 그걸로라도 어떻게든 맞추겠다고 퇴직적립금을 많이들 올리셨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정해지잖아요. 근데 퇴직금 적립은 기간 자율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적립하든 그거를 어느 적정 여유 있게 적립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금 적립으로 많이들 하셨어요. 자, 근데 이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기타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명절수당, 가족 성과 상여금, 정액급식 및 교통비 등은 뭐 장기연에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인건비 지출비를 계산할 때 장기연 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수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고 복리수행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적 성격비의 유니폼 회식, 회의, 경제사비, 교육비용비, 비생비용 등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타 수당은 우리가 인건비에 포함은 되지만 아까 맨 아래 말씀드렸던 뭐 복리후생에 관계된 거라든가 회식비 이런 거는 우리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 지출을 맞추실 때 우리가 뭘 핵심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까? 저기 보면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정해가지고 인건비를 맞출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복리후생 이런 걸로는 맞출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평가 대상이 장기형 기관으로 평가 가산금을 지급받아 정기형관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우수 기간을 받았어요. 최우수 기간이 돼가지고 평가 가산금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평가에서도 평가 가산금 받은 거를 직원들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쓰게 돼 있어요. 평가에서도. 그럼 그렇게 쓴 금액을 인건비에 포함이 되냐를 질문을 한 겁니다. 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 포함이 됩니다. 장기형 기간 평가에 대한 가산금의 일정 부분을 장기형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성과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장기형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장기형 결과 가산금은 인건비 지출 분모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모에는 그죠? 분모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모는 우리가 위에서 분모는 급여 비용이죠. 즉 분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급여 비용. 말 그대로 본인 부담금과 공단에 지급되는 그 금액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분자, 그죠? 분자 위에 인건비죠.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그죠? 분모 우리가 그 지출비율을 맞출 때 그 분자가 중요하죠. 분모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인건비 지출비를 맞추려면 분자를 올려야 돼. 분자를 따라서. 우리가 최우수 기간을 돼가지고 가산금을 받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가 지출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면 좋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 가산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실수가 없어야만 최우수 기간 안에서도 받는 거다 보니까 우리 올해 평가에서 한번 최고의 노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량을 제공할 수급자가 15명인 기관에서 사회에서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근무 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나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머리가 아프시겠죠? 자,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금이 포함이 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우리 회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방문양에서도 회계가 적립이 되잖아요. 자, 회계에서는 퇴직적립금을 매월 내가 100만원씩 우리 기관에서 퇴직적립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퇴직연금으로 매월 지급이 되고 있다면 이미 회계상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다시 퇴직금이 뭐 나갈 때 이거를 인건비에 포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지급 인건비 지출로 반영해서,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퇴직적립금을 뭐 직원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DC로 했다면 이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관명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기관 전체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적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한 분에 대한 퇴직금이 나갔는데 이 적립된 금액보다 퇴직금 지급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 그 차액만큼은 월 인건비로 지출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또 우리 다빈도 질의를 보겠습니다. 180분 방문 요양을, 이게 방문 요양에서 되게 헷갈려들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인건비 지출비를 맞추는 게 제일 높아요. 80%, 거의 90% 육박하기 때문에. 자, 180분 방문 요양을 제공한 요양보석에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만큼 해당 요양보석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입니다. 아니래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원에 대한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직원들 하나하나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기관 전체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로 계산해서 이 지출 비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 공단에 어떻게 제출합니까? 뭐 인건비 지출내역 당연히 공단 포털 화면에서 전자문서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전산으로 입력하셔가지고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인건비 지출을 요양사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따라서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니라 급여 요양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 제공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방문요양의 인건비로, 방문 목욕을 했다면 방문 목욕으로 분리해서 기관별로. 우리 보통 평가에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내가 똑같은 대표자인데 내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가 준비도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달라요. 분명히 두 개가 별도 기관으로 봐셔야 돼요. 아셨죠? 따라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평가 준비할 때도 파일처도 따로, 그죠?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각각 분리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진 않겠죠. 그쵸?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적용된 연도에 이걸 2년,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 지출은 그 다음에 3월 말까지만 변경이 된다라는 거. 즉 작년 거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했다면은 올해 2020년 3월까지 수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 인건비 지출을 3월 31일까지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건비 지출 같은 경우는 결국 노무세무 회계 쪽에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 세무나 회계를 아마 의뢰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회계세무 의뢰한 기관에 의뢰한 업체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 하셔가지고 맞추는 거를 당연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죠? 혼자 꽁꽁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월 수입료를 내시잖아요. 회계세무 쪽에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로 질문하셔가지고 맞히는 방법을 또 나름 꿀팁이 있겠죠. 그쪽 업체들에게도 그거를 파악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겸직이겠죠. 자, 노인복지법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 유형별로 해당 종사자 인건비 표현과 인건비 지출을 계산합니다. 그죠? 각각 포함하여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각각 포함하여 인건비를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장기 근로자가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를 증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가족 케어, 우리 방문형의 가족 케어가 되겠죠? 가족 케어. 장교양원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급여 유형별로 인건비 지출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우리 왜 예전에 평가에서도 가족 케어는 어떻게 평가에서 빼나요? 이런 질문들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가족 케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인건비 지출을 맞추라는 겁니다. 기간으로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족 기간으로 맞춰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공단에 제출하는 장교양원 인건비 지출 비율과 지자체에 지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 인건비 지출비 일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교양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수입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것도 일치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장교양원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당연히 세전이겠죠. 세후로 하면 더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죠? 세전입니다. 아셨죠? 연간 인건비 지출인데 왜 매월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맞는 얘기죠. 연간 인건비인데 그럼 연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매월 해야 되느냐. 그죠? 이것도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 편하겠다. 그죠? 장기간 기관에서 인건비 지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간이 공단 포털 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즉, 자기네들이 매월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매월 진행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 1월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건비 지출 비율은 첫 번째 뭐다? 어떤 직원들, 근로자를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아니라 기간 전체로 맞추시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인건비 지출을 맞추기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와 장기간 급여 비용인데, 이 장기간 급여 비용은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돈과 우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는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이 장기간 급여 비용은 되도록 거의 고정이 돼 있겠죠? 그죠? 우리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지출을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근데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맞출 때 주의할 건 뭐다? 세 번째,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 포함되는 항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는 퇴직적립금이겠죠? 우리가 도저히 못 맞추겠다면 퇴직적립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 복리후생이겠죠? 무슨 회의, 회식비 이런 걸 포함 안 되는데 괜히 넣었다가 문제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다? 인건비 지출할 때 우리 제가 2, 3년 전인가? 봤어요. 우리 시설장님들 월급을 잔뜩 올리시더라고요. 시설장님 월급들을. 그러나 분명히 여기 인건비 지출이 나온 게 뭡니까? 장기요양원에는 시설장님이 없어요. 그죠? 괜히 시설장님 급여를 잔뜩 올려놓으셔가지고 하셔도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회계 세무 의뢰하고 계시다면 그 업체에 전화 문의하셔가지고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거를 꿀팁을 받으셔야 됩니다. 괜히 매월 비싼 수입료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건비 지출을 맞추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저도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나 이 회계 세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제 저의 옆에 극강의 전문가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나이스 세무회계법인의 대전 쪽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 기량공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기량공 국장님이 이쪽에 대한 완전 대가입니다. 대가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분한테 물어보고 저도 답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만약에 회계 인건비 지출비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하신다면 제가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거는 질문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 때 정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전문가에게 저는 이제 당연히 공짜겠죠. 그죠? 답변을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설날 명절 연휴도 끝났고요. 일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모두 평가 준비와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